과학 소식은 외신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석학들의 발표 자료나 기사 등을 이해할 때 가장 난감한 부분이 단위입니다. 단위는 항상 미터법으로 다시 계산해서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의 경우 키나 길이를 말할 때는 5'10", 무게를 알릴 때는 165파운드나 165lbs 등으로 표기합니다. 미국인들은 국제 표준이 미터법이란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터법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매번 공약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겠죠. 스포츠에선 야드 미터법 사용이 일상적입니다. 미식 축구 경기장에는 야드가 큰 글씨로 표기되어 있고, 야구장에서는 투수가 공을 던지면 볼 스피드가 99마일/아워라고 표기합니다. 자동차 계기판에도 마일과 킬로미터를 함께 표기하고요. 왜 미국은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실생활에서 불편함이 없고 야드 파운드법에서 미터법으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되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이라는 부분을 주목해보면 미국의 본심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미얀마,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정도인데, 미국은 미터 협약에 참여하고서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야드 파운드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미터법이 국제 표준화된 상태에서 미국만 야드 파운드법을 사용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겪는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역 속도 제한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을 잘못 이해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같은 속도라도 미국은 마일로 표기된 표지판이 서 있고 캐나다에는 킬로미터로 표기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아 큰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 9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기후 궤도선이 286일의 우주비행 끝에 화성에 접근했지만 궤도 진입을 코앞에 두고 추락했습니다. 원인 조사 결과 미터법을 사용하는 나사와 달리 궤도선 제작업체인 로키드 마틴사가 야드 파운드법을 사용해 데이터에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면서까지 미국이 미터법 사용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미국도 여러 차례 미터법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미터법을 처음 도입하려 했지만 불편하다는 이유로 원래 도량형으로 되돌아간 바 있고, 1975년에는 미국 의회가 미터법 전환령을 통과시켰으나 굳이 익숙한 야드 파운드법을 두고 익숙하지 않은 미터법을 도입하는 쓸데없는 짓을 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흐지부지 된 이후 미국 연방이 각 주에 미터법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거세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미터법 도입을 반대하는 미국인들은 미터법 도입론자들을 공산주의자라 매도하고, 미터법 도입론자들은 반대론자들을 미국을 세계에서 뒤처지게 하는 멍청이들이라고 반박합니다. 미터법 논쟁은 미국 역사의 한 장면인 셈이죠. 전 세계는 올해 5월 20일부터 새롭게 정의된 표준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국제 단위계가 미터법을 기준으로 확립한 도량형 체계인 초, 미터, 킬로그램, 암페어, 켈빈, 몰, 칸델라 등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죠. 미국만 야드 파운드법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미국도 조만간 미터법을 도입하리라 기대합니다.